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밤 9시 49분입니다. 제가 오늘까지도 좀 바빴습니다. 이제 집 정리가 좀 방금 전까지 해서 거의 끝났고요. 또 그리고 사실 녹화를 좀 제가 빨리 시작했는데 오늘 유달리 자꾸 말이 꼬이면서 NG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지금 9시 50분까지 왔는데 하여튼 얼렁 한국 시장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어제나 이틀 전쯤부터 말씀드렸다시피 CPI 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의 변곡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어제 CPI 지표가 원래 주식시장에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은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험선으로 확 돌아섰죠. 위험선으로 확 돌아선 게 뭐예요? 금리가 확 떨어지고 달러가 확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확 전환되고 금리가 확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게 강하게 위험선으로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변곡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영상 제목에다가 적어놨었는데 실제로 오늘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오늘부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이제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위쪽으로 이거는 뭐 방향성이 완전 틀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당분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가 선물이 0.7% 정도 올랐고 선물이 150이 코스닥 150이 0.4% 정도 올랐는데요. 상승률은 뭐 1, 2% 오른 거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변동성 지수도 보면 감소했습니다. 무슨 변곡이 이렇게 조용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변곡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430이라는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430이라는 무거운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머리 위에 뭐가 무거운 게 있으면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소화한다고 많이 못 그걸 소화한다고 많이 못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힘을 쓰느라 얘가 돈을 다 빨아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못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 자체의 저항도 있긴 있어요. 2월 중순, 2월 초쯤에 만들어 놓은 직전 저점, 직전 고점 자리를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하느라 많이 못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상승률들은 얼마 안 됐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척 하면서 430, 그죠? 1월 8일 날인가? 1월 11일 날 나왔던 1월 8일 날 나왔던 장대양봉의 종가를 돌파한 척 하면서 아무튼 이제 추세는 위쪽으로 또 다시 강하게 또 돌아섰습니다. 위쪽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주식시장은 적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었죠.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가 오늘 보시면은 이게 달러 선물인데요. 오늘 11원 하락했습니다. 11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중요한 라인이 여기입니다. 1116.6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여기를 3거래일 동안 지키고 나서 반등 나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락을 한 건데 이 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여기를 한 번에 오늘 장대음봉으로 깼어요. 이 자리 보통 중요한 자리도 아니고 제법 이 폭이 컸습니다. 제법 이 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루 만에 장대음봉으로 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주 강력한 어떤 신흥국으로의 자금 흐름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느라 주식시장 자체는 많이 움직이지 못했을지라도 외국인은 생각보다 많이 한국에 강하게 베팅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강하게 깼기 때문에 어제 CPI 발표로 인해서 이 라인을 강하게 깼기 때문에 당분간 뭐 좀 더 원화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뭐 지금 아주 그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주식시장 오르고 환율이 강하게 내려오고 어떤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이 다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엄밀히 따지자면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척하거나 붕괴시키는 데는 하루 만에 이렇게 팍 뚫고 하루 만에 팍 떨어지고 이렇게는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라인일수록 테스트를 하게 되고 테스트해서 올라가거나 뭐 밀리거나 뭐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하다가 뭐 오르거나 뭐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테스트를 한다는 건데 물론 테스트를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힘을 많이 썼잖아요. 환율이 11원 떨어지고 이 주식시장의 430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했기 때문에 테스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일단 잠깐 좀 넣어놔야 될 거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 내려오는 거나 주식시장이 430 돌파한 거나 CPI의 영향, CPI 지표 발표의 영향으로 일단 시장이 강하게 위쪽으로 좀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또 대응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어,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좀 이제 심리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 난 이번에 상승장에서 배부르게 먹었고 뭐 돈 물린 거 없고 여유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뭐 계좌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계좌나 심리적으로 어떤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뭐 편안하게 또 인버스를 한번 접근해 봐야지 하면서 분할하는 거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어떤 인버스를 매수할 어떤 그런 근거는 전혀 일단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어떻게 자세히 보면은 선물이 뭐 1월 11일 날 고점을 아직 넘지 못했고, 그죠? 뭐 1월 11일 날 고점을 넘지 못했고, 고버스가 뭐 아직 여기 뭐 전저점을 안 깼으니까 여기선 지지하겠지 하면서 매수할 수도 있겠죠. 뭐 있겠지만은 그건 본인 마음입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별로 가능성이 좀 낮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뭔가 이게 잘 되고 싶으면은 2040원이라는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2040원이란 자리가 붕괴되면서 일단은 이 고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어떤 매수의 근거가 이미 좀 많이 없어진, 이젠 거의 없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제 뭐 손절을 하거나 손 놓고 일단 구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런 자리, 뭐 여기 있는 이런 자리 2,000원, 2,000원 초반 요런 자리,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지를 했으면 모르지만 이게 또 붕괴됐잖아요. 일주일 동안 개겼던 2,000원 자리가 붕괴됐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보더라도 일단 뭐 매수할 근거는, 일단 뭐 아래쪽을 봐야 되는 근거는 일단 단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없습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이 여전히 비싸고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인버스를 지금 뭐 매수한다. 솔직히 뭐 심리 그냥 어떤 뭐 그냥 막연한, 말 그대로 어떤 증거 없고 근거 없는 그냥 저의 막연한 생각으로는 지금쯤 사도 특별히 뭐 돈을 까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만약에 이제 고버스 같은 게 여기 있는 전저점을 붕괴시키지 않고 여기 어딘가에서 다시 장대 양봉이 튀어나와 준다면은, 뭐 선물이 431 뭐 부근까지 왔고 좀 더 오르다 좀 더 올랐다 하더라도 여기 어딘가에서 다시 뭐 큰 장대 음봉을 보여준다라면 이제 거기쯤에서 역사적인 고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한 번쯤 베팅해보고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일단 음봉이 나온 뒤에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뭐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하방을 볼 수 있는 근거는 뭐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단기적인 일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일단 없어진 거예요. 물론 뭐 월봉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과일이라서 언제든지 뭐 꺾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일단 이쯤 되면은 4월달 내에는, 뭐 글쎄 4월달 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좀 뭐 할까요? 일단 뭐 이번 주 후반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어쨌든 어떤 큰 힘이 개입돼서 시장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거든요. 위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이게 어딘가에서 음봉이 나와서 멈추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러면 하방을 보면은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곧버스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최소 2040원은 돌파 한 짝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2040원이란 자리 돌파 한 짝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물론 심증은 뭐 여러분들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막 들이대서는 안 된다,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오늘 한국뿐만이 아니죠. 오늘 한국뿐만이 아니고 뭐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다 강했습니다. 뭐 솔직히 일본은 별로 볼 필요 없고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도 오늘 상승 마감했다는 거죠.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젯밤 CPI가 굉장히 매크로 지표들, 그러니까 뭐 금리나 채권 시장에서는 어제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위안화 보려고 그랬죠. 위안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뭐예요? 중요한 라인을 지금 붕괴시키면서 내려왔어요. 어디가 중요한 라인이었냐면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었습니다. 왜 중요한 라인이냐? 뭐 최소한 여기, 그죠? 직전 저점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오늘 이제 본 건데, 오늘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젯밤에 저 CPI 지표 나오면서 위험 선호 나타나면서 신흥국으로 돈 쏠림이 나타나면서 중국으로 좀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저점 자리를 붕괴시킨 겁니다. 얘도 의미가 있긴 있겠죠, 그죠? 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라인들을 이 아시아장의 이 아시아 환율들이 대부분 중요한 라인들을 깨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뭐 특히 신흥국들 통화의 강세는 더 지속될 수 있다. 신흥국들의 랠리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고 한국이고 특별히 이상한 흐름은 없이 정상적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위안 이거는 저기 상해종합인데 상해종합 같은 경우 일단 오늘 양봉 나왔죠. 네, 똑같이 그래서 어제 나온 음봉을 장악해 버렸죠. 이 정도면 장악이죠. 뭐 시가까지 넘어섰으니까 장악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어제 위험자산 선호가 확 나타났으니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중국도 반등했고 한국이 눈치 보던 게 뭐예요? 한국이 눈치 보던 게 미국은 오르고 중국은 하락하고 이게 이제 둘 사이에서 괴리를 보였던 건데 얘네 둘이 괴리를 보이니까 한국이 어떨 줄을 몰랐던 건데 오늘 위안화도 강세 나오고 상해종합이 오르니까 한국은 신났죠. 그러니까 한국은 자연스럽게 뭐 오늘 눈치 볼 거 없이 430을 돌파 한창 해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식시장 방향은 이래저래 위쪽으로 좀 돌아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도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 어제 그렇게 강하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금리하고 달러의 방향을 또 계속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참 웃겨요. 이게 붕괴할 것처럼 해놓고 금리가 또 빠지다 마네요. 참 무슨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근데 오늘 한국 시장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놓은 상태고 금리가 이게 연속적으로 이게 아래쪽으로 이거 훅 깨고 내려와야 되는 건데 안 내려오네요. 그죠?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상승시켜 놓고 일단 내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얘가 만약에 금리가 조정을 줄 거면 빨리 이 선을 깨고 내려와야 되겠죠? 오늘쯤이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기 좋은 날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이게 빠지지 않고 여기서 양봉 보이면서 버틴다면은 다시 방향성은 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또 생길 겁니다. 오늘은 연속적으로 빠질만 한 날이에요. 연속적으로 금리가 빠질만 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를 지금 두 번째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점에서부터 빠진 걸 생각해보면 아주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좀 시세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에 안 빠지고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또 좀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되겠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점은 그런 뉴스에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일단 생각보다 잘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보면서 주식시장이 일단은 금리가 여기서 안 빠지니까 주식시장은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리와 주식시장은 물론 밀접한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전고점을 넘어가거나 해야 아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요. 지금 이 정도 양봉 올라오는 거 가지고는 주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도는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뭐 장대 양봉이 팍 튀어나오면서 어제 음봉을 확 뭐 장악해 버리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런 반등에는 사실상 지금 주목해주지 않고 주식시장은 그냥 또 올라가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이런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흥국 쪽으로 돈이 확 들어왔고 그죠? 위안화하고 원화 보면요. 신흥국 쪽으로 돈은 확 들어왔고 주식시장도 430 돌파한 차가면서 난 방향성은 위쪽으로 확 틀어졌어요. 위쪽으로 확 틀어지긴 틀어졌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이제 우린 계속 봐야 됩니다. 금리가 여기 있는 이 라인을 오늘 오늘 깰 만한 날인데 연속성으로 이걸 깰지 안 깰지 이런 여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버텨준다라면 그죠? 또 하여튼 이 금리가 내려오길 바라시는 분들은 또 조금 또 조금 고개를 약간 갸우뚱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리의 모습은 좀 하여튼 웃기긴 웃기네요. 이런 모습 나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아무튼 강하게 아래쪽으로 잘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어떤 지지력 이런 걸 아직 이야기할 수 없고요. 물론 어딘가에서 뭐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은 몇 군데 있는데,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들은 몇 군데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지선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어떤 뭐 양봉이 나오거나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양봉 나온 거 없고, 어제 음봉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까지 일단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락이 진행 중. 하락은 아니고 어쨌든 아직까지 이 상승이 진행 중인 겁니다. 이 상승이 이 상승 중 조정이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일단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뭐 하여튼 비트코인 또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 또 오르고 있고,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식은 굉장히 비싸고 거의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10년, 20년에 한 번 나오는 그 정도 강세로 오르고 있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물극필반이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항상 가장 강한 시세 뒤에는 엄청나게 가장 강력한 초강력한 강세 뒤에는 초강력한 약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긴 마련이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무너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예전과는 다르게 뭐 금리하고 달러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일단 주식시장에 아무튼 오늘 위쪽으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와 뭐 중국, 뭐 원화, 위안화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가겠다고 일단 오늘 신호를 좀 강력하게 보여주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야 인버스가 싸네 그러니까 이제 잡아봐야지 이런 생각은 지금 현재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어디선가 지지력이 보이면 그때 하셔야 되겠다는 거. 그때도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2040원 정도 돌파한 척 하고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아직까지 그래도 그 자신감이 좋긴 한데 그거는 일단 조금 확인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 녹화하고 미국 시장 또 내용 봐야겠죠. 그죠? 미국 시장 오늘 어떻게 되나 또 하여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미국 시장은 뭐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약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얘네도 좀 일단 어제 전고점 나스닥이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당분간 얘네도 좀 강한 흐름을 보일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